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그 유리가 드디어 왕에 오르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왕은 이제 고구려의 그 두 번째 임금님으로 이제 주몽이 죽고 나서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선호하고 또 일부 토착 세력들이 이제 유리가 왕위 계승권자가 된 이후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땅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선호 입장에서는 주몽한테 어쩌면 이제 그 배신을 당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예, 그리고 유리가 그렇게 정말 탐탁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비류나 온저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불만을 많이 가졌었을 텐데, 여하튼, 그 안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들하고, 끝까지 어떤 그 정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정말 쿨하게, 고구려를 거의 유리하고 주몽한테 넘겨주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유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면 굴러온 돌이 그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민심이 아무래도 유리를 지지해주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소선호는 어쨌든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세력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도에 보면은 한반도 남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추홀. 우리가 오늘날의 인천이라는 이곳하고 또 한강 유역, 우리 그 서울 지역 있죠? 이곳에서 결국 그 자신의 두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미추홀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큰 아들인 비류는 한 10여 년 정도밖에 이 나라를 다스리질 못해요. 이 미추 왕국을. 왜냐하면 비류는 10여 년 있다가 이제 죽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비류를 따라왔던 세력들이 한강역에 온전한 식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비류의 백성들을 다 포용하게 되면서 나라 이름도 백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두 번이나 나라를 세울 만큼 위대한 여성이었던 우리가 소선호라는 여인을 또 이 유리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유리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고구려라는 나라 하나밖에 세우지 않았을 텐데 또 이 유리 때문에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우리 삼국시대들 중에 두 개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고구려, 백제라는 나라.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리 입장에서는 기존 세력 일부가 일단 고구려를 떠나면서 자신이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권력 투쟁에서 어쨌든 성취를 해가지고 그 주몽이 죽은 이후로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은 하루하루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남아있는 대신들이라든지 또 기존의 그 토착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유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왕은 세력 확장을 위해 가지고 뭐랄까요. 아무래도 왕권을 강화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좀 새롭게 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략 결혼, 그러니까 혼인 정책을 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을 우호적으로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한때 이제 비류국의 왕이었다가 아버지였던 그 주몽에게 굴복하여 가지고 고구려의 신하가 된 그 송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송양의 첫째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제 세력 확장을 이제 좀 꾀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제 첫 번째 왕비였던 그 송양의 딸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고구려의 이제 세력들 중에서 강한 집안의 어떤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화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고구려의 기반을
고구려 기반을 줬던 원래 그 세력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은 왕권보다도 더 강한 세력을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유리는 외래 세력, 그래서 우리 그 중국 한나라, 그러니까 고구려 변경에 그 변경 지역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던 치라는 여인을 또 자신의 계실로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토착 세력하고 외세 세력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이제 그 두 세력을 조합함으로써 좀 안정되는 왕권을 강화를 좀 도모하려고 했었는데, 그 두 여인이 남자를 두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같은 민족이라면은 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시는데, 다른 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고, 그런 것만큼 그 두 세력 간에도 정치적 갈등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하튼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렇게 좋은 또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굉장히 자신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좀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좀 불안한 이런 왕권의 어떤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침략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부여, 화이와 치라는 여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부여, 우리 저 위에 있었던 부여의 왕이 된 대소 왕이, 우리가 금화왕의 첫째 아들이 대소 왕자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금화왕이 죽고 나서 부의 왕이 되면서 자신이 묘했던 주몽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되나 봐요. 그런 과정에 고구려는 늘 그 불안한 어떤 그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또 중국 세력이었던 선비족이라든지 또 국경을 맞대고 있던 한나라에서 또 자꾸 이렇게 국경을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유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적인 정치적인 그 불안 정도 있었는데, 또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어쨌든 이거는 국방이 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변방에 이렇게 졸본이라는 이 수도가 좀 변방에 있어서 먼 지역에서는 몰라도 변방에 굉장히 인접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설지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새로운 도읍지로 조금 이 국경에서 좀 먼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이제 건의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본 곳이 국내성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이 이제 좀 산물이 풍부하고 또 적의 침으로부터 또 안전한 최고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임금님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졸본이라는 지역은 산악 지역이었고, 또 이렇게 그 산으로 둘러싸이는 좀 협소한 지역이라서 평야가 그렇게 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어쨌든 식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구려는 주변 지역의 작은 지역을 그렇게 쳐들어가서 약탈, 우리가 경제를 한다 이럴 정도로 잦은 전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내성은 큰 강도 흐르고 또 넓은 평야도 있고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아무래도 나라를 다스리기는 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임금님에게 건의를 해요. 근데 물론 이런 잦은 전쟁이라든지 또 지형적으로 도읍으로서는 좀 좁은 지역으로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읍을 알아봤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타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 졸본이라는 곳에서 왕이 된 유리 입장에서는 그쪽에 있는 민심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또 토착 세력들,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한테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곳으로서의 그 좀 가서 옮겨서 새로운 세력들로부터
좀 자신을 좀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도읍천도를 감행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넘기는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좀 유리가 도읍을 천도를 하게 되었다. 자, 우리 황조가라고 하는 시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황조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가이죠. 우리 이 유리왕이 지은 시로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이런 내용 훨훨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갔고 이렇게 표현한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리왕의 어떤 그 외로운 마음이라든지 또 자신의 그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이 시에다 담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유리왕의 두 부인이 있었죠. 화이하고 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하나는 고구려의 좀 세력가 집안의 딸이었고 하나는 한쪽의 집안의 그 경제적으로 좀 유력한 집안의 딸 이래가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세력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은 두 여인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가 고구려 땅이다 보니까 고구려 세력가 집안의 딸이었던 화이의 세력이 조금 더 우월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고 좀 뭐랄까 아무래도 두 여인의 암투가 있다 보면은 좀 세력 있는 집안의 여인이 더 좀 이렇게 그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유리왕이 중간에서 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유리도 자신이 그래도 그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의 딸을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치이라는 여인을 많이 이렇게 보다듬어 주지는 못했나 봐요. 근데 안 보이는 데서는 치이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대요. 그리고 두 여인 중에서도 유리왕은 치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리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한 일주일 가까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 화이가 대놓고 궁에서 치이를 굉장히 수모를 주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 치이한테 정말 수치심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치이가 결국은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유리가 사냥에서 돌아온 후 치이가 궁궐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알게 돼서 막 쫓아간대요. 쫓아가서 치이를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갔지만은 치이는 기존에 이제 유리의 어떤 그 중립적인 태도, 그래도 좀 대놓고 자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치이가 그런데요. 나를 데리고 가려면은 그 궁에서 화이를 쫓아내라. 화이의 세력을 제거하라. 그럼 내가 궁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유리왕 입장에서는 지금 여인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기반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치이를 그냥 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혼자서 말을 타고 오다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에 그늘 진 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자신의 처지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 이제 그 나무에 있었던 꾀꼬리 두 마리가 이렇게 굉장히 다정하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그런 시인데 이 시에서 우리가 그냥 시가 그냥 꾀꼬리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줬나 싶지만은 그 당시 정치적이든 사랑적인 면에서 굉장히 외로웠던 유리왕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